전문 MC가 앞에서 진행을 해서 제가 처음에 좀 주눅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전문가 다음에 이어서 한다는 거. 근데 한 시간을 쭉 굉장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처음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나가셨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상생충북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면서 또 특히 11월이 되니까 유난히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숲이라는 복효근의 시의 앞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에 와서 소나무나 참나무 숲처럼 갈대들이, 그 연약한 갈대들이 당당히 숲이라 불리는 까닭을 알겠다. 그 줄기가 튼튼해서가 아니었다. 나이테가 굵어서가 아니었다. 바람이 몰려올 적마다 각기 안테나를 길게 뽑아들고 바로 곁에 서 있는 그대를 천리처럼 안타까이 부르는 아득한 몸짓. 칼바람에 앞에 놈이 넘어지면 뒤에 놈이 받아서 함께 쓰러지며 같은 동작으로 다시 일어서는 탄력의 떼춤을 보았다. 이게 순천만 갈대숲의 앞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곁에 서 있는 그대를 천리처럼 안타까이 부르는 그런 아득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각자의 갈대들이 혼자 서 있을 때보다 이렇게 여럿이 모이니까 또 숲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북토크쇼 진행을 맡은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처음에 50분이 저한테 주어졌었는데 앞에 1시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제가 신앙독을 여기 시인분들 거 다 하려고 했던 거 다 생략하고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할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제가 평소에 아놀드라고 부르는 제 아우 이종수 시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말도 안 되는, 요새 말도 안 되게 잘 나가는 유정환 시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꿈꾸는 책방 금천동의 꿈꾸는 책방 대표이신 이연호 대표님이십니다. 청주시 서점조합장이시면서 열린문고 대표이신 임준순 조합장님이십니다. 앉아서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토크 참여하는 작가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 또 이 시를 읽은 것에 대한 느낌이 있으신 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유정한 시인하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예. 2011년에 제가 이렇게 시집을 갖고 왔는데 2011년에 이렇게 상처를 만지다라는 이 시집 이후에 9년 만에 4번째 시집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두 개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똑같은 책을 2권 갖고 왔죠? 다른 점을 누가 발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크게 좀 왜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해. 네, 동그란 스티커. 그건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해 주면 더 좋지만 여기 보면 아르코 문학나눔 20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소개된 대로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된 건데 이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되기 전에 상생충북 도서로 선정됐죠? 예, 3분기에 3분기에 도서로 선정됐었죠. 선정됐습니다. 혹시 3분기 상생충북 도서로 선정된 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한 70%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생충북 도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많은 네. 나눔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된다는 건 여러분 전국의 도서관에 이 책이 이제 배포가 되고 꽂혀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뭐 영역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건가 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상생충북 도서로 선정된 다음에 좀 의미 있었던 자리, 펼쳐진 행사 이런 걸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몇 군데 다니면서 독자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었죠. 맨 처음에 꿈꾸는 책방에서 낭독회 우리 가졌었고요. 또 저기 낭성의 봄눈 도서관에 가서 네, 거기 그 회원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아까 우리 여기 오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었는데 네, 오송고등학교 학생들하고도 이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이 이렇게 네,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독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직접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또 독자들이 내시를 읽는 이런 자리가 시인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나요? 아, 물론 이제 그런 것 다 나는 뭐 초월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상생충북 캠페인 이전에는 그런 일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글 쓰고 내가 소비하고 뭐 이런이었는데 상생충북 활동하면서 이렇게 선정되고 작가들 이렇게 만나니까 내가 정말 작가가 된 듯한 느낌 네, 이런 이제 좀 뿌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죠. 네. 예. 사실 유정한 시인이 현대시학으로 등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문학계에서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고 하면 그 문학적인 어떤 지명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건데 유정한 시인의 시집은 지금까지 지역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 출판사가 그 한 출판사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출판사 이름을 알려줄 수 있나요? 이거는 좀 대비인데 아 그래요?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네. 저기 지금 금천동에 있죠. 네. 고두미라고 네. 도서출판 고두미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제가 출판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좀 지나봐야지 알겠는데 뭐 애당초 뭐 작정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볼 작정입니다. 네. 제가 출판사를 이제 물어본 이유는 이 아르코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된다는 건 작가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국의 도서관에 이제 배포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청주 시내에 있는 출판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출판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금 유정한 시인이 20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줄기와 가지로 또는 열매로 이렇게 좀 활짝 피어나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작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토대가 되는 것도 출판사의 일이기 때문에 유정한 시인은 시인이면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또 뭐 이 기회에 그런 책무감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다른 이제 그 우리 지역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이게 문학 도서, 문학 나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뭔가 있는데 환경 도서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좀 뜻밖이긴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책이 네. 선정되는 바람에 네, 어디다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기도 좀 민망하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네,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뭐냐 도대체 네, 뭐 겸손한 척 하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네, 그랬는데 뭐 기분 좋은 일이죠. 네. 당연히 네. 시인 뭐 작가로서도 그렇고 출판사로서는 뭐 더욱 네. 더 네, 또 좀 그렇죠. 든든한 일이 됐고 그랬습니다. 네, 예. 시인께서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홍보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상생하도록 그렇게 기운을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작가로서 네, 또 출판사 대표이기도 한데 상생충북 캠페인에 대한 생각을 좀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판사 입장으로
작가로서? 예, 작가로서. 작가가 사실 독자를 만나지 못하면 뭐 사실 글을 쓰는 게 물론 뭐 혼자 즐거워서 쓸 수도 있겠지만 독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작품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사실 지역 작가들은 거의 뭐 원천봉쇄 당하고 네.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작가로서 이렇게 보면 이 상생충북 캠페인 때문에 여러 작가들이 이 서점에서 독자들을 만나게 될 네. 기회를 갖게 됐고 네. 그러면 작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냥 혼자 책을 내서 이렇게 쌓아둘 때하고는 다르죠. 네. 독자들이 늘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 더 긴장하고 더 잘 써야 되겠다는 뭐 의지를 늘 아마 네. 다짐을 해야 될 거다. 물론 저도 당연히 지금 그러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인이 쓴 의도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독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있기도 한데 때로는 그게 시인을 또 깨우쳐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의도를 읽을 수도 있고 네. 오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오독 자체가 문학이니까. 네. 예, 예. 네. 그러면 좀 시간을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유정한 시인의 신앙독을 지금 요 시집에서 네, 예. 시 한 편을 시인의 신앙독을 듣고 이종수 시인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입동이 지나갔죠. 그래서 네. 입동이란 작품을 읽을까 하다가 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작품을 네. 했습니다. 아마 이 작품도 딱 그 무렵에 쓴 것 같아요. 입동하고 한 2년 전에 쓴 글인데 선지 해장국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선지 해장국 눈비 섞여 오락가락 하는 꼴을 두고 첫눈이다 아니다 어린 참새들 모양 저마다 입방아를 찢는 날 니들이 눈밭을 알기나 하냐 평생 눈보라를 헤치고 온 듯 팥뿌리같이 짧고 듬성듬성한 백발의 높아 홀로 밥상을 받고 앉아 찾아오는 이 없는 저녁을 견디고 있다. 어쩌다 생겨나와 어쩌다 먹어야 하는 노역을 마치지 못한 이가 없어 김치 깍두기는 손도 못 대고 식어가는 피를 덮이려고 뜨거운 핏덩어리를 겨우 떠넣는 시간 영원같이 아득하구나 우물우물 저물어가는 한 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옆으로 이종수 시인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종수 시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98년에 등단했어요. 네, 안티조선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금방 알았네요. 시집에 자작나무 눈처럼 그리고 다람쥐 그리고 산문집에 요놈이 커서 무엇이 될꼬를 출간했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참도깨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종수 시인의 시 갖고 문제 나왔을 때 참도깨비라고 한 건 바로 그 도서관 이름을 쓴 거거든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한 이유는 이종수 시인의 시집이 여기 자작나무 눈처럼은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람쥐라는 이 시집은 푸른사상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유명 출판사에서 냈어요. 그리고 안녕 나의 별 이게 고두미 출판사 우리 지역의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거 4쇄 찍었거든요. 그죠? 네, 곧 5쇄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문학남은 도서도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혹시 다람쥐와 자작나무 눈처럼 뭐 4쇄 찍었나요? 절판됐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 출간한 이 시집이 가장 반응이 지금 뜨거워요. 그 이유가 물론 시가 좋아서 그건 알아요. 저도 알지만 지역 출판사에서 출간한 시집이 더구나 시집이 4쇄까지 간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작품이 좋아서와 또 뭐가 있을까요?
상생충북이죠. 아, 네. 이종수 시인의 이 시집은 상생충북도서로 2017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초기부터 이제 이종수 시인이나 유정한 시인 다 이 상생충북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상생충북도서로 선정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또 이제 꽃그림 우리 이종수 시인이 그림을 일그림을 그립니다. 대단한 욕심꾸러기. 그림도 정말 잘 그리는데 시와 그림이 또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독자들한테 또 정겹게 다가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종수 시인이 또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뭐 출판사를 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지역 출판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싶어요. 혹시 출판사 정해져 있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안녕 나의 별이 좀 안 팔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 팔리고 있어서 네 번째 시집을 내자니 좀 어떻게 내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좀 더 사과를 팔아보고 아, 네. 좀 결정하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앞에 표지화에 그 사과가 있어서 맨날 사과 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낭독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이종수 시인의 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별은 메뚜기처럼이라는 제목이에요. 늘 엄마가 보고 싶은 아이 둘을 데리고 무릇꽃 엽귀꽃 핀 풀밭에서 뒹굴며 놀다 돌아오면 내가 몰래 잡아 품에 넣어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 옷에서 별들이 메뚜기처럼 튀어나온다. 미끄럼틀 높이 거꾸로 올라가거나 나뭇가지를 타는 간푼 아이들이 아니었으나 풀밭에서 얼크러지며 웃음 많고 울기도 많이 한 아이들이라 엄마별을 기다리며 넘던 스무고개 깊은 밤 국자를 푸던 별 부스러기들로 쓸쓸하지만은 않았던 아직도 아이들과 칼국수 먹던 날을 떠올리는 건 그날의 별 때문이다. 칼국수 메뉴판 옆에 써 있던 공깃밥 별도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다 묻던 말 별은 언제 나와요? 이제 내가 별이 되어 저 하늘에서 물을 때다. 안녕 나의 별. 시집 제목이 된 건데 저는 이걸 보면 맨날 메뉴판에 보면 공깃밥 별도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공깃밥과 별도 준다는 거죠. 별도. 생활에서 있던 일, 딸과 아이들이 공깃밥 옆에 있던 별도 준다는 그 아이들의 발상이 이 시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식당 가서 메뉴판 보다 보면 나도 그걸 별도라고 읽지 않고 별도 준다는 거로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종수 시인의 시도 그렇고 유정한 시인의 시도 그렇고 정말 우리 생활시가 많죠. 생활에서 발견한 우리 청주의 정서와 숨결이 이 작품 속에 또 많이 숨어 있는데 자, 이종수 시인도 이제 상생충북도서로 선정돼서 굉장히 많은 나눔이 있었어요. 뭐 지속되고 있는데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생충북 선정 도서로 이제 동네 서점에 이제 딱 입고하고 나서는 가장 이제 베스트셀러 준하는 자리에 이 시집이 딱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등으로만 꽂혀 있어서 찾으려면 막 한참 부끄럽게 찾고 그랬는데 혼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좋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실 뭐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은에 어디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시를 이제 낭독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반 아이들이 다 외워서 그 시를 외우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낭송해 드릴 이제 풀이라는 시예요. 풀을 막 유창하게 막 읽어주면서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 시를 아니? 그랬더니 물론요. 알고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작은 도서관에 이제 저자와의 만남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 시집 읽기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반응들은 선생님 시가 왜 이렇게 외로워요? 맞아.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정말로 있는 그대로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시집 읽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외로우니까 나니까 외롭다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나가 한 20몇 번 등장하는데요. 정말로 나로부터 나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였는데 시집을 다 읽다 못해 이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펑펑 우시더니 이건 자기 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아침에 이제 시집 읽기를 이제 뭐 나오려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남편을 다 이제 학교에 보내놓고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 시를 읽는데 막 우연히 막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 같다는. 정말 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로 어떤 누구의 엄마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복받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앞에 있는 이제 어머님도 이것도 자기 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 두 분의 시입니다라고 제 시를 좀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반의 이 시는 제가 제 네. 시가 아니고요. 하여튼 네. 그 두 분의 어떤 그 독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독자들을 지금도 좀 만나고 있어서 너무 이제 기쁩니다. 네.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는 그 순간은 독자를 고려해서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직접 독자를 만나는 자리가 이게 주어진다는 거, 이게 상생충북이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몫이면서 또 저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 상생충북 캠페인의 진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를 한번 들여다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풀이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주세요. 짧은 시입니다. 자, 풀. 내가 풀이라면 뱀이 지나가고 멧돼지가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바람 불고 천둥 번개치고 어두워지다가 비에 잠겨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네요. 아이들 눈에 확 들어오고 아이들이 암송하는. 예. 저는 지난번에 유정한 시인 낭독회 할 때 우리 강태지 대표님이 고해성사 낭독한 거를 기억합니다. 맞죠? 네. 얼마 전에 이재표 시인이 고해성사 하고 왔어요. 건강검진한 걸 고해성사라고 시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께 우리가 그래서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선명하게 기억나는 시들이 있어요. 상생축복 운동이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서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상생축복 캠페인에 대한 이종수 시인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동네 서점을 알았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서점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이제 작은 도서관에 책을 항상 이제 서점에서 이제 구입했거든요. 옆에 계신 이제 이현호 대표가 계신 이제 충주에 있을 때도 꼭 이제 자전거 타고 가서 제가 이제 책을 구입해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되도록 이제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안 삽니다. 그래서 뭐 돈도 이제 많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한 10권 살 걸 뭐 한 20권 살 수 있는 저 알라딘에서 사면 좀 저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점심값을 아껴서라도 도서관의 책들은 그렇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동네 서점 분들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서점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생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동네 서점에 찾아드는 이제 독자분들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전에는 서점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동네 서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서점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인연을 맺고 나서 이렇게 책도 이렇게 제 참 깔아주고 또 책도 잘 팔아주고 또 가끔은 또 인쇄도 이렇게 제가 받고 사과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주 앞으로
앞으로도 이제 그 동네 서점 또 출판사 옆에 있는 이제 다음번 시집은 이제 고등위에서 다시 또 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또 이렇게 내서 역시 네. 지역에서 사랑받는 작가가 네. 되는 게 뭐 꿈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가는 조금 더 지역민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려는 태도가 더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 뭐 전국 중심보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이 지역에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한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서점. 이현우 대표님 혹시 뭐 여기 시인들 둘만 얘기해서 졸고 있었던 거 아니죠? 아, 경청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현우 대표님 여기 왜 초대된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이거 얼떨결에 예. 오늘이 11월 네, 11일인데 예, 원래 그 세계 책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를 11월 11일로 해서 우리나라 책의 날로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서점의 날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따뜻합니다. 네. 그 말이 따뜻하고 그 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힘내도 되겠구나. 그리고 두 분의 말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구나. 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얘기 하라고 나온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상생충북 도서로 선정되면 네,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의 서점이나 뭐 학교나 뭐 여러 기관에서 그 작가분을 초대해서 독자분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이제 펼치는데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이 그 자리를 펼친 곳이 꿈꾸는 책방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저자의 만남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초대됐습니다. 네.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서점에는 동네 책방은 또 어떤 의미를 느끼는가? 많은 곳이 이걸 진행을 못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작가의 만남을 진행하는 그 자리의 의미가 책방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서점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점을 새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서점 시작할 때 제가 마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라는 것이 그 형평을 잘 맞춰야 하는 일이다. 그 넘치는 곳에서 처지고 모자란 것을 또 잘 살펴서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일일 텐데 서점이 그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제가 꼭 새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꿈꾸는 책방에서 지역의 작가들과 각별한 그 인연을 맺고 싶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문장 속에서 그들이 표현한 단어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롯이 들어있고 그것이 빛나든 그렇지 못하든 그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경과 그것에 대한 연대, 그것에 대한 나름의 다짐들을 가지고 서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서점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파는 공간보다는 그런 마음이 오고 가는 공간이라서 함께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느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어제도 그 상생충북으로 도서로 4분기 선정된 도서의 저자의 만남을 꿈꾸는 책방에서 가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책 구입에 대한 말씀을 거기 참가하신 분들한테 계속 한 것은 꿈꾸는 책방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워서 계속 거기서 그런 자리를 펼치는데도 북콘서트건 뭐 저자의 만남이건 뭐 신앙독해건 해도 다들 와서 그냥 책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와서 책 한 권을 사는 그런 게 우리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자리를 기꺼이 내주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서점이 이렇게 이 시민들에게 어떤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신 건데, 그런 책과 관련된 행사를 저도 끊임없이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시집을 이미 샀으면 또 그렇게 와서 다른 분 한 권 더 사서 다른 분 선물해 주셔도 되고, 또 다른 책을 또 이렇게 좀 사기도 하고 해서 그런 행사 오면 일인 일책은 좀 샀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있어서 어떤 데는 좀 민망하기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 여기 꿈꾸리 책방이 몇 년도부터 있었죠? 2016년부터 있나요? 6년 네, 16년부터 있었고 상생충북도 1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 진행이 이 저자의 만남이 진행이 되지 않고 다른 서점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조합장님하고 좀 말씀을 이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나누고 임 조합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충북 캠페인에 서점조합이 동참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세요. 계기가 이제 우연찮게 됐는데, 원래 이런 큰 일들을 보면 우연찮게 시작해서 네. 모든 분들한테 알려지는데, 상생충북도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충북 NGO 센터에서 이재표 시인님하고 전 NGO 센터장님 송재봉 센터장님하고 우연찮게 만나서 그때 당시 서점이 가장 또 힘든 때였고, 지역 출판사 얘기가 나오고 지역 작가들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상생하자. 상생이란 말이 참 쉽지만 참 우연찮게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소소했으나 또 그해 6월달에 또 발대식 같은 걸 하면서 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졌고, 네. 작은 마음으로 작은 뜻으로 시작된 이 상생충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출발점에 있을 때와 지금 이제 4년이 이제 막 지났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속도도 조금 느리게 천천히 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자꾸 목소리를 일부러 내고 있는 건데 어떠세요? 느끼기에 출발점과 현재.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소소했으나 네. 지금 크게 작년 독서제전을 기점으로 네. 많은 분들이 알려졌고, 제가 작년에 저희 지방 방송에서 한 게 아니라 전주 MBC에서 네. 취재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저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구나를 네. 새삼 느꼈고, 지역 작가, 지역 출판사, 지역 서점들이 네. 이렇게 윈윈하는 전략들은 네. 상생들은 많으나 윈윈인 하는 전략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 청주가 유일무이한 이런 상생을 하고 있구나를 네. 느꼈고, 그렇게 크게 발전하는 쪽으로 네. 또 도모가 되고 있다는 뜻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저자의 만남에서도 거기 초대된 저자가 하시는 말씀이 부산의 시민들 대상의 어떤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상생충북 이야기를 하더래요. 부산에서.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겠죠. 우리도 이제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참 좋았는데, 사실 서점에서 정말 그 베스트셀러에 준하는 자리에 지역 작가의 책이 이렇게 진열이 현재 되고 있나요? 그래서 작년 독서제전을 기점으로 지금 이제 네. 4년 차, 5년 차 되는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한 10종 갖다 시작했나? 지금 지역 출판사에 낸 종수만 한 60종이 깔려 있고요. 네. 그 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 출판사 책이 적었기 때문에 지역 작가분들 책도 같은 자리에,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된 책들도 모아서 네.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종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 출판사 책은 한 60여 종, 네. 그리고 지역 작가분들 책이 한 70여 종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종수는 꽤 많이 늘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한 4년차 넘으면서 네. 저희 서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정리해 나갈 게 예.
지역 출판사 책을 더 저희가 발전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 작가분들 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출판사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종수주 줄여보고 최근 신간 위주로 해서 이게 종수가 많아지니까 서점들 아시지만 동네 책방이 평수가 뭐 네. 다 틀리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잘 보이는 곳, 베스트셀러에 준하는 곳에 몇 권이 됐든 간에 꽂아 놓으시고 최근 신간 위주로 꽂아 놓으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 서점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제 올해를 지나서 출판사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정리해서 저희도 새로운 어떤 길을 도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선정된 작가분들하고의 만나는 자리를 여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서점에서도 이게 적극 이렇게 참여하지를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서점이라는 곳이 이제 저희가 힘들어지면서 그 작은 어떤 공간에 대한 문화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네. 특히 상생중북 시작하면서 저자들을 모셔서 그리고 저자의 만남이 애초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크게 생각들 안 하시고 네. 그냥 와서 소소하게 동네 주민들하고 담소 나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책방들은 그만큼의 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고민하고 하는데 말처럼 그게 저자의 만남을 네.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과연 우리 서점을 찾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한 차원 된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몇 명을 모셔야 되는지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상생충북 운동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든 서점들이 꿈꾸는 책방을 필두로 해서 하나 둘 늘어나고 지금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서점들이 네. 작게나마 한 6, 7군데가 된다는 그런 게 좀 좋게 보고 싶고요. 네. 앞으로 그 작가분들을 모실 수 있는 어떤 네. 여력들을 예. 꿈꾸는 책방 오늘 보셨잖아요. 더 그런 노하우들을 좀 같이 네. 공유해서 더 좋은 자리들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서점의 다 몫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서점의 몫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단골 책방이 있다면, 단골 책방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이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꼭 독서 모임까지 아니어도 단골 이렇게 등록된 분들한테 문자를 이런 행사 하려고 합니다 하면 막 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참여 인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부담스럽고 전체 기획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의 부담이 있는 거죠. 이제 작은 도서관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우리가 청주시가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여기도 이제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단골 책방 갖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저는 우리 동네 책방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몫이다. 도서정가제만이 아니죠. 도서정가제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청주시에 여기 아까 이재숙 위원님 와 계셨는데 우리는 도사모라는 그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문화도시에 글쎄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뭘까 모르겠는데 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이제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얼마 전에 의정지원센터에서도 그 독서 모임 있는 데와 또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책 읽는 모임들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청주시 차원에서도 북페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의지를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단골 동네 책방 만들기. 그래서 언제 한번 릴레이 한번 할까요? 우리 캠페인을 나의 동네 책방은 단골이 어디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좀 문화도시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네 분께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유정한 씨는 작가이면서도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뭐 대표 출판사, 우리가 생각하는 출판사 대표로서, 작가이고 출판사 대표로서 문화 도시에 대한 생각, 청주시가 기록문화장애 도시로 정말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문화 도시에 대한, 또 문화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도시란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 그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다양한 일들을 지금 사업을 이제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제 혹시 작가로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가 하는 일이 뭐 당연히 문화도시, 청주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뭐 당연히 좋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저 작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늘 생각할 때는 문화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문화가라는 게 뭘까?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문화를 뭐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발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발전이란 말은 참 고약한 말인데, 문화는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향유하는 것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재단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조금 더 문화 도시로 가까이 갈 거고요, 갈 텐데, 저는 좀 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사는 게 이제 문화 도시인데, 사실 우리 이거는 그냥 문화계만 생각해가지고는 좀 어렵다. 다양한 여러 사회 각 분야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그래도 일을 하지 못할까 봐 공포에 떠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문화를 그분들한테 향유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죄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그 재단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상생충북도 당연히 이제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외롭게 일을 시작해서 상생충북 운동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각 이제 협약 기관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계시고, 그래서 좀 든든하고 이런데요. 특히 이제 저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출판사 측이 조금 많이 미약했어요. 출판사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좀 안 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몇 군데 출판사들이 새로 네. 같이 활동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혀 오셨고, 우리 여기 놀북 대표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디자인 찌개 대표님들도 이제 같이 하겠다 이제, 그래서 네. 좀 든든하고요. 결국 이 운동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는 거고, 이 캠페인의 완성, 또 문화 도시의 완성,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완성해 주실 것이다. 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더 애를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문화 도시냐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지표종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어느 만큼 책을 많이 읽느냐, 또 문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문화를 얼마나 많이 향유하느냐,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얼마나 향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문화 정책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더.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 뭐 이런 것의 일환으로 우리도 오늘 이런 행사를 하고 시민들에게 더 소개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화도시는 정말 이것도 상생충북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음을 떼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에 대한? 문화도시가 결국은 됐습니다. 네. 되기 전에 사실 많은 이제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네. 또 같이 이제 뭐 힘을 뭐 보태 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도 뭐 지금 기록 문화라는 걸 이제 딱 들고 일어난 것들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동네 기록관이라고 해서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아마 이제 10년 전에 했더라면 좀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작가로서 저도 이제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정말 청주가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이제 사유하기 좋은 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찍이 그 작가로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요.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육거리 시장을 찾아간다든가 뭐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기록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구술 작업 같은 경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문학의 원형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좀 힘이 벅차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그걸 책으로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만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책으로 만들어주고 참 뒷받침해주면 그분들의 삶이 참 빛나겠다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안 갖는 이제 그래서 이상했었죠. 그럼 이게 이제 문화도시인가? 그럼 청주에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뒤늦게나마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동네 기록관이 생기고 이런 것에 좀 맞춰주는 것들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시민들과 아까 이제 뭐 원전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작가들과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해서 정말 협업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누가 어떤 것들 뭐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였던 그 가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잘해가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제 점진적으로 그게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근데 동네 기록관도 동네 기록관이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기록이 이제는 필요할 거예요. 그죠? 뭐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나눔이 진행이 될 건데 이현우 대표님 이제 문화도시에 대한 생각을 책 그리고 독서 문화 뭐 서점 뭐 이런 것과 한번 연결해서 그런 토대 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문화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문화라는 말을 쓸 때는 함께 사는 일이죠. 그게 이제 평화라는 말일 텐데 그렇게 함께 사는 일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문화적 안전망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 정책들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본다면 예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맞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그 감지하고 느껴보는 일이 문화를 통해서 아마 가능할 텐데 아마 그것을 조금 정직하게 담고 있는 것이 책이라고 보면 통계적으로 작년에 한 8만 몇천 종의 책이 쏟아져 나왔어요. 신간이 매일 한 200종 이상의 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신간들을 쭉 그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구나. 대략 출판하시는 분들이 한 2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그 정도 이제 기획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둔 곳이 아마 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책을 담고 있는 두 공간이 있죠. 하나는 서점이고 하나는 도서관입니다. 근데 도서관은 상당히 많은 장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지식의 지형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이런 것들을 도서관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서점은 실제로
그 정도의 어떤 지형을 보여주기에는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대략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한 500평 정도 내에서 우리 사회를 보여주게 될 텐데 우리 지형보다는 어떤 예민한 변화의 바람 같은 것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의 관심이고 변화의 어떤 흐름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서점은 늘 꾸준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이 서점의 일이고 제가 서점에서 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이렇게 일도 없이 잘 빈둥빈둥 노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일은 하려고 해요. 매일 신간들 데이터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조금 읽어내고 그것을 독자들한테 전해주는 방식으로 서점의 역할을 좀 잘 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독자들한테 잘 받아들여지고 그런 예민함을 갖고 있는 작가들의 글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가받고 소통되고 유통될 때 사회가 조금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님, 네. 동네 책방이 지금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현실에서 문화 도시와 동네 책방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조합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무튼 오늘이 서점의 날이고 네, 또 상생충북의 날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작은 거에 관심부터 시작했고 돌이켜 보면 상생충북도 작은 거에 관심에 대한 표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우리 지역 작가,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 네. 우리 지역의 출판사 이런 것들에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출발점이 됐는데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문화도 우리 동네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요즘 그나마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동네 뭐 기록관, 네. 오래된 가게에 대한 네, 그런 네. 관심들이 또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냥 책방을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독자들이 봤을 때 책방이 문화의 한 공간, 네. 작으나 크나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서점에서 표현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서점들이 유지되도록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상생충북뿐만이 아니라 네.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향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네. 그리고 오늘 상생충북의 날에 이제 1회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더 꾸준하게 갔으면 하는 네. 바람을 마지막으로 담아봅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재촉하듯이 이렇게 여기 청한 손님들한테 말을 건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복효근 시인의 순천만 갈대숲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의 끝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겨울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누구의 갈대였던가? 갈대일 것인가? 순천만에 와서 비로소 나를 받쳐준 혹은 함께 쓰러지던 무수한 허리들이 그리워 휴대전화 안테나를 길게 뽑는다. 우리는 함께 기대어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갈대들처럼 때로는 누가 옆에 쓰러지면 그 바람에 함께 쓰러져 주는 거죠. 함께 쓰러져 줘야 거기에 기대어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지금 안타까이 부르고 있어요. 청주 시민 여러분, 또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또 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사는 지역의 작가분들과 출판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나는 1년에 몇 번이나 동네 책방을 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멋진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그 소개는 예, 제가 할까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멋진 공연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